사람들이 항상 거꾸로 해요. 폭락할 때는 다 던지고 떠나요. 근데 엄청 올라갈 때는 막 들어가요.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공부를 해서 어떤 코인에 내가 자산 배분을 할지, 그리고 어떤 주식에 자산 배분을 할지 진지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 저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루나 사태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다루어 보겠는데요. 최근에 아마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인을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저 포지션도 많이 줄어들었겠죠. 저는 사실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인 포지션을 더 크게 갖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루나 사태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많은 TV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그 본질을 좀 짚어주려고 해요. 루나 사태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안유아의 가상자산 투자 강좌에서 다뤘던 스테이블 코인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경제학으로 제가 코인 투자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강좌 중에 자세히 개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 드리면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 대비 가격이 고정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통화와 코인을 고정시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1코인 1달러, 1코인 1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법적 통화를 담보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더 같은 경우에는 발행한 것만큼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얼마 보유하냐에 따라서 발행하는 테더 코인 수가 결정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또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은 금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는 금 가치만큼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건 실물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합니다. 여기 암호화폐는 가장 통용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이것을 담보로 거기에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걸 말하고요. 다이 같은 경우에 매크도에서 하는 다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아서 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무담보형입니다. 이번에 사건이 터진 것이 무담보형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발행한 코인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그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을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재단에서 만든 루나라는 담보 자산 역할하는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법정 통화 담보 혹은 실물 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 이외에 암호화폐 담보형과 무담보형은 이번 루나 사태가 100%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 테라 가격과 루나 가격이 동반 거의 절벽으로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신문 혹은 유튜브 혹은 방송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뭐 많은 내용을 접했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테라와 루나는 자매 코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테라 1루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라를 만약에 테라 가격이 1달러 1테라가 1달러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 사실은 루나로 발행을 함으로써 루나 수요를 더 높여줍니다. 만약에 테라가 가격이 1달러 높아졌다 하면 테라를 파는 거죠. 둘이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가 비싸면 테라를 팔아서 수량을 줄여주고요. 루나가 또 만약에 비싸면 루나를 팔아서 또 가격을 떨어뜨리고요. 이런 행태를 공급과 수요에서 테라와 루나 가격을 늘 고정시키는 이런 원리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이 시스템이 갈 수 없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경제학적 하나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알면 이 시스템 설계가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99년에 노벨상을 받은 로버트 먼델의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 자유로운 자본이동, 여기 영어로 되어 있죠. Free Capital Flow,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그리고 삼각형이죠. 아랫다 왼쪽에 고정환율, Fixed Exchange Rate죠. 고정환율. 그 다음에 왼쪽은 고정환율, 오른쪽 삼각형이 오른쪽 하단은 자유로운 통화정책입니다. 그럼 세 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자본이동,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해요. 자유롭게 하는 거랑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랑 국가의 통화정책을 그 국가가 자유롭게 하는 거랑 이 세 개는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을 예를 들게요. 한국은 국가 간에 한국과 미국, 한국과 뭐 중국, 한국과 다른 나라 간에 한국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머니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또 한국은행이 합니다. 국가의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도 지금 금리를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금리를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뜨리고 이게 한국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이거든요. 이거 독립적으로 하거든요. 자,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한국은행이 자유롭게 통화정책 하다 보니까 이 세 개는 같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는 희생해야 돼요. 그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원화와 달러의 환율은 늘 널뛰기예요. 늘 미국 경제 안 좋다 이러면 원화가 또 팍 뛰고 원화가 가치가 이렇게 그 숫자가 올라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싸진다는 거거든요. 혹은 뭐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이러면 한국이 주로 중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원화 가격이 또 절상하는 거죠.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떨어지는 거죠. 1달러 뭐 900이 될 수도 있고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1000이 될 수 있고 1200 올라가는 게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거고요. 900, 800 가는 건 원화 가치가 올라가. 그래서 한국은 포기한 게 뭐냐면 고정 환율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늘 리스크로 노출되어 있어요. 원화라는 이 통화가 가치가 늘 널뛰기 가치인 거예요. 가치가 절하가 됐다. 비싸졌다. 이거는 한국 국민들이 지고 가는 리스크입니다. 원화를 갖고 있는 리스크예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아랫단에 보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거의 달러에 패킹된 고정 환율을 씁니다. 예를 들면 1달러 6.6 위안. 그래서 거의 달러에 패킹돼서 환율을 관리하거든요. 관리변동 환율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그러면 이 두 개를 갖고 가기 때문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중국이 뭘 포기했을까요?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돈이 중국에서 해외로 자본이 나오고 해외 외국 자본이 중국 들어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합니다. 다 외환 관리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돈을 들고 해외 나올 때 늘 외환 관리국 동의를 받아야 돼요. 또 해외에는 외국 자본이 중국 들어갈 때 늘 외환 관리국 동의를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뭘 포기했어요?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을 포기했습니다. 유럽은 왼쪽이 유럽이죠. 유럽은 뭘 포기했을까요? 자본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환율도 달러에 거의 백인시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뭘 포기해놨죠? 유럽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유럽 재정 위기 같은 게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야? 스테이블 코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보세요. 신용화폐 담보, 이제 법적 통화 담보, 테더 같은 경우는 1달러 1테더잖아요. 그거는 법적 통화를 지금 담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국가 간의 이동이에요. 제가 맨날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왜 가상자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자체가 국가 간의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코인은. 법적 통화는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근데 코인 자체는 글로벌해.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코인은 자체가 자유로운 자본 이동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놓고 볼 때 신용화폐 담보든 암호자산 담보든 아까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든
모두 똑같아요. 자유로운 자본이동.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코인이란 자체가 전 세계가 마음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국가 간에. 자, 이거는 세계 똑같습니다. 자, 신용화폐 담보는 지금부터 1달러 1테더잖아요. 1테더 1달러. 법적 통화 담보한 거는 고정환율입니다. 이거는. 안 변하잖아요. 1달러 1테더. 그게 뭘 포기했을까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달러를 얼마 갖고 있어야 얼마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의 이슈가 뭐냐면 발행한 테더 시가총액만큼 달러를 갖고 있냐가 이슈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 갖고 있는 달러만큼밖에 못하는. 그게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찍어낸다는 거예요. 테더는. 그래서 법적 통화, 우리가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한다 그러면 법적 통화 담보가 진짜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마음대로 못 찍어내는 거예요. 갖고 있는 만큼 찍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한 겁니다. 자, 암호자산 담보하고 무담보는 자,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다 그대로 갖고 가죠. 이번에 루나 마음대로 찍어내잖아요. 아까 그거 찍어내면서 공급량 조절하잖아요. 그건 뭐죠? 독자적인 통화 정책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찍어내고 얼마만큼 안 찍어내는 그 재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독자적으로 그 얼마 찍어냈다 인플레이션 뜻과 같거든요. 얼마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뭘 포기해야 되죠? 고정 환율을 포기해야 돼요. 그 말은 꼭 1터라가 1달러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학 도리를 아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종례로 루나 테라로 투자한 적 없습니다. 어차피 붕괴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좀 이런 코인을 안다는 사람, 그 이쪽에 경제학적 상식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글을 다 썼습니다. 공매도에 관련 얘네는 갈 수 없다라는 공매도 관련 글을 한 3-4개 나와서 저도 그때 당시에 쓰려고 하다가 제가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근거가 되게. 근데 너무 정신없게 바빠가지고 제가 못 쓴 게 지금 너무 한탄스러운데 그때 제가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제가 뭐 지금 말하면 뒷북을 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상식이 있으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에 갖고 있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루나 사태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분들이 많죠. 저는 공부를 안 한 자신을 욕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테라와 루나에 대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는 코인에 대해서 진짜 공부하는 좋은 사례고요. 제가 안유아의 가상자산 그 투자 과정에서 그래서 리스크 이슈에서 한 번 더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수강하시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테라 루나 사태 비트코인도 같이 동반하락했거든요. 왜냐면 그걸 담보로 갖고 있었거든요. 이 재단에서. 그래서 전체 코인을 다 떨어뜨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역시 코인은 아니다. 역시 이거는 그냥 뜬 소문 같은, 뜬 것 같은 아무 믿을 수 없는 거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코인계를 떠나고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주식도 똑같아요. 대폭락, 요즘에 주식도 대폭락을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적 부자는 소수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거꾸로 해요. 폭락할 때는 다 던지고 떠나요. 근데 엄청 올라갈 때는 막 들어가요. 예를 들면 5천에 6천에 옛날에 비트코인 5천 6천 할 때 막 너나 없이 사다가 지금 2천인데 아무도 안 사요.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언제 투자해야죠?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공부를 해서 어떤 코인에 내가 자산 배분을 할지 그리고 어떤 주식에 자산 배분을 할지 진지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 건가요? 근데 옛날처럼 맹목적으로 할 건가요? 공부를 하셔요.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투자를 고민할 때입니다. 네.